양자 컴퓨터 관련 네. 그거하고 초전도체 관련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5G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확대되는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5G 관련 통신 관련주. 이번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들 이제 회장님에게 좀 한번 검토 받고 싶은 건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추천한 종목이 이제 아마 여러분 이미지에 뜨고 있을 텐데, 하나금융지주, HD현대, 클래시스, 메디톡스인데 하나금융지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천한 이유는 본업의 견고한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 효과의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좀 공감 가시는지 차트 어떻게 보시나요? 요 날은 요게 갭상승을 했네요, 그죠? 네. 그러고서도 이렇게 아무튼 시초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빠졌다가 올라왔네요. 근데 여기 이격이 좀 있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지수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슈팅한 게 있는 거고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보기에. 그러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 효과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은 뭐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는 배당 많이 하면 좋은 거죠. 전통적으로 금융주들은 배당을 좀 실적이 나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수수료 수입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해야죠. 그 다음에 HD현대도 추천했는데, 견조한 배당 수익률과 HD현대 로보티스 가치 부각이 HD현대를 추천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안타까운 게 증권회사 리포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뒷북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추천을 하니까는 이거 애매한 거죠. 이거 사기가. 3일 급등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큰 주식인데. 근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D 현대 로보틱스 가치 부각이라 했으니까 이게 비상장사니까는 요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공모하거든요. 이번 주에. 이번 주 공모 들어가서 지금 또 로봇 시대 아니에요. 로봇 시대.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못 들었는데 로봇도 지금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지금 첫 번째 2차 전지가 네. 조정받았기, 두 번째 반도체 칩 쪽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로보. AI 관련. 요번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종목들은 특히 많아요. 거기. 네. 특히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지금 가격 조정이 심해서 그러는데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 로봇 관련주들은 작년 말에도 한번 반짝였었거든요. 재작년 말에도 한번 반짝였었고,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AI가 전부 다 실생활에 많이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점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사람들이 특히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일손을 못 구해요. 식당을 한다든가 뭐 이런데. 맞아. 그러니까는 요즘에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도 로봇이 조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우리 있거든요.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진짜 주문 키오스크는 그럼요.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거가 없으면은 그 운영을 할 수가 없대요. 가게에서. 근데 사실 이게 주문하는 게 이게 정말 단순 반복적인 일인데, 그 전에 이제 사람이 했던 거고, 사실 이게 가게의 효율성 되게 떨어뜨린 게, 주문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또 와서 간다 해서 뭐 바로 딱 주문한 것도 아니고, 뭐 물어보고 뭐 하고 하든, 근데 이제 딱 키오스크 있으면 그냥 딱딱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 우리가 로봇이 배달하고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식당마다. 그러니까는 요번에 지금 조정 중이지만은 로봇 관련 주식들이 급등한 종목이 엄청 많거든요.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있는데, 한번 급등했다가 쭉 내렸다가 또 다시 급등했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서 100% 올라온 거거든요. 24만 원까지 갔으니까 10만 원 초반에서 이 무거운 거지. 아니 2만 대 샀으면 10배, 12배. 그것도 올해 초인데. 속상해 하는 게 많이 있죠. 늘 그래요, 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번에 대기업체들이 로봇의 투자를 좀 확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봇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오픈된 정보니까는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불거지다 보니까는 이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을 여러 가지, 또 의료 AI 같은 경우도 루닉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루닉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거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 말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지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 또 조종장,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을 다 공부를 해서 다음에 이렇게 대박이 날 종목들, 그게 어떤 거 있나.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하는 시간. 그런 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보초를 좀 세워놓고 있다가 가격대가 오면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쪽이에요, 지금. 로봇. 로봇. AI 그러니까 쪽에. 칩이나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말고 2차 전지는 제한적인 종목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이쪽은 지금 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요즘에 그 유진 로봇 같은 경우 급등을 했었거든요. 유진 로봇. 6,000원대 있었던 게 16,0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는 5,000원대 있던 게 단기간에 여기까지 17,000원까지 왔어요. 이런 종목은 제 계좌에 하나도 없을까요? 공부를 안 해요. 출연하시는 분들은 안 가르쳐줬죠? 네. 말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하나 했었으면 은퇴하는 건데. 이런 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런 거가 이제 걸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멀리 하면 안 되는 게 꾸준히 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런 게 계속 피해가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하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또 맞은 것처럼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셀바스 AI는요? 셀바스 AI도 좋죠. 괜찮죠. 그때 여기에서 갔던 거는 이제 그냥 전통적인 AI 주식 말고 챗 GPT 관련, 그 관련해가지고서 여기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유상증자하고 그러면서 많이 떨어졌다. 여기 유상증자 나오죠. 그러다가 그 물량이 소화되면서 조금 요번에 로봇 관련주 올라가면서 조금 반등을 줬다가 이제 조금 쉬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 셀바스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여기에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급등을 했을 때는 챗 GPT 관련 해가지고 급등을 했던 거고 셀바스 AI가 지난번에 유상증자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같이 유상증자를 했던 거예요. 그 물량 나오고서 물량이 소화가 된 다음에 또 급등했다가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차트가 괜찮잖아요. 그럴 때는 또 좀 매수하고 그래서 선수들은 또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 꾸준히 그래프를 자꾸 보고 이게 어떤 이슈인가 또 이제 물량이 나왔을 때는 좀 투자를 쉬었다가 해당 종목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죠.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이제 회장님은 저희 채널에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늘 출연하시니까, 한 이 시즌부터 계속 이제 돈 벌 수 있는 종목을 크게 두 가지로 했던 게 중에 하나가 이제 AI랑 로봇 쪽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때도 얘기하시길래, 아이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차트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쭉 갔단 말이죠. 그때도 좋게 보시고 지금 좋게 보신 이유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제 레모토크스 2만원대에서 뭐 24만원 가면, 와, 이건 먹었으면 12배라 얘기하지만, 저도 옛날에 뭐 그런 정보 잠깐 가져봤지만, 100% 오르면 사람이 팔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대주주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밖에 없죠. 이거를 누가 여기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이것도 여기에서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다 팔게 되죠. 그리고 한참 조정을 받으면 글쎄요. 그때 또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또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역배열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팔아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관찰을 해야지, 꾸준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팔고 사고 팔고 그래서 어떤 주식이 우리가 뭐 100%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다 먹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회장님 이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관찰만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10배 올라간 거, 뭔 비련이 있다고 그거를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무조건 주식은 쌀 때 사가지고 다음에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간 건 안 쳐다보는데 이게 대장주니까는 루닉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레인보우 로봇은 어떤 종목일까? 그런 거를 이제 찾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른 대기업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종목을 우리가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거고 이게 루닛이죠.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그러니까 다음에 제2의 루닛이 어떤 종목일까? 그런 거를 찾아내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것은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참고만 하는 거지, 참고. 여기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사요. 그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올해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년에 거의 안 올라가는 게 그동안의 제 경험 법칙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올해로서 끝나고 내년에 어떤 장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3배에서 5배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여러 종목이 나올 건데 그런 종목을 이제 준비하고 찾자. 그게 주식 투자의 재미예요. 또 재미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은 네. 찾으려는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아주 작은 돈으로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노력을 꾸준히 해야지 되는 게 투자자의 몫이라는 얘기죠. 그럼 회장님은 좋게 보는 이제 섹터는 섹터가- 지금 아까 전에 2차 전지 얘기해 주셨고 반도체 칩, 이번에 로봇 AI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아니면 또 더 있나요? 그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양자 컴퓨터 관련 네. 그거하고 초전도체 관련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 최근이라는 게 지난주 네. 이럴 때 미국에서는 우리가 5G 나온 지가 오래됐죠. 5G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확대되는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5G 관련 통신 관련주, 통신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반짝이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들 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는 얼마든지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작은 테마들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관련이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또 틈새 전략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큰 거 말고도 이럴 때는 이제 지수가 정치되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항상 주식은 떨어져 있을 때 관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사우디 관련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 모듈러 관련 응급주택이죠. 네, 그러니까 네. 긴급주택 뭐 홍수나 전쟁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 건축 자재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는 사우디 관련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관련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수겹장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우디 큰 펀드 회사에서 실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재료로 인해서 여기서 또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가가지고서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여기서도 올라간 게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해가지고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추적. 네.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고 완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배열이었었고 5일선에서 위에서 누르는 방금 전에 어떤 주식 가지고서 제가 설명한 거. 이럴 때는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제 이날을 보면은 121선이 안 깨지니까는 또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네. 이 정도에서는 뭐 사도 무방하겠다는데 여기서 급등하면서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50% 이상 올라간 거죠. 장도 안 좋은데. 작은 스몰캡에서도 테마가 사라지면 안 되고 이슈나 뉴스가 사라지면 안 되고 앞으로 올 뉴스들 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이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죽어 있으면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또 한 종목은 또 히림 같은 거 설계하는 데죠. 건축 네. 설계.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하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하고 네. 양수겹장인 종목인데 되게 많이 떨어졌죠. 네. 이럴 때는 뭐 완전 역배열이니까는 살 수도 없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죠. 12,600원인데 6,400원이니까. 그죠? 딱 반토막이네. 그죠? 그런데 이제 웬만큼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술적으로는 바닥 다지는 게 보이면서 여기서 급등을 하고 또 되게 때려 맞다가 N형 패턴으로 제가 늘상 얘기하는 N형 패턴 N형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단기 투자하는데 최고인 주식이 최고. 그러니까 늘 추적하면서 보다가 21선까지 단기적으로 딱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 이렇게 보면 N형 패턴. 그래서 제가 책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 뭐 쓸데없는 그 리딩방 같은 데서 끼웃거리고 그러실 필요가 없이 꾸준히 공부하면 평생 갖고 가는 그 지식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하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키움증권에서 실전 투자를 하는데 그 키움증권 그 HTS에 광고로 나온 게 있어요. 참가자가 25만이래요. 25만.
그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광고창이 몇 차례 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캡처를 해두려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주식 투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제 주식 투자를 다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지속적으로 수익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보의 한계도 있고, 그 제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책도 열심히 보시면서 자기 거를 만들어요. 책을 100권 봐도 필요가 없어요. 100권 이상 보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대면 강의를 많이 했었죠. 했었죠. 그때 이제 이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책을 100권을 읽든 200권을 읽든 이거는 실전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 실천을 해가지고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익숙해져 있으면 주식 투자하면서 웬만해서 잘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김 작가 여기 유튜브가 원체 유익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듣고서 흘려보내지 말고 책도 특히 이제 주식책이라는 거는 옛날에 입시 공부하듯이 이거는 평생 갖고 가는 거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자기 거로 만드는 게 한마디라도 한 글자 한 글귀더라도 자기 거를 만들면은 책을 한 번만 읽어도 주식을 잘할 수가 있는 거고 100권을 넘게 읽어도 자기 게 안 되면은 다 시간 낭비거든요. 책값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요렇게 어떤 주식이 어떤 거로 올라갔느냐 하는 거를 기록해 두었다가 추적하고서 아주 많이 떨어져서 바닥을 보이고 있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올라갈 때는 그 이슈가 같이 붙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살펴보고 또 시장 분위기하고 지수가 올라갈 때 이런 것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다시 삼성증권 아까 추천주로 좀 돌아와서 클래시스를 추천한 이유는 높은 영업이익률과 글로벌 진출 확대. 그리고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죠. 이거 아시죠? 로봇 에스메틱. 그러니까 로봇을 활용해서. 에스테틱 어쨌든 관련주.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체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게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여기서 추천을 해서 떨어진 게 아닐까. 추천을 하면 이제 개미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방금 종목 두 개는 또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영업이익률도 높고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게 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또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는 중국 진출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너무 높아서 그런 거고 가격 조정이 좀 되면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메디톡스. 메디톡스도 추천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 및 증설 효과 기대. 아시죠? 이거는 뭐 하는 회사인지. 쉽게 말하면 보톡스지 뭐. 보톡스 같은 거. 클래시스랑 메디톡스 둘 다 에스테틱 관련주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주로 보톡스, 균주. 근데 엄청 많이 올라간 비싼 주식이에요. 회사가 원체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메디톡스 보면 이제 과거부터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너무 많이 올랐지. 올해 초부터 싹 올랐네요. 아무튼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건데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떨어지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신고점을 찍었는데 시장은 신고점이 아닌데 이 주식은 신고점을 찍었으니까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죠.